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변곡점이 선고됩니다. 이제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탄핵 접수 98일 만에 나오는 뒤늦은 결론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 수사부장,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전 정부, 문재인 정부 인사를 표적 감사했다라는 의혹, 그리고 대통령실 관저 의혹 수사 결과가 부실하다라는 이유로 야당이 탄핵시켰고요.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과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영부인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라는 등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 야당이 탄핵을 소추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이 세 사람이 이 대표 수사를 총괄하거나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수사 의혹을 수사 총괄한 수사이기 때문에 탄핵을 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의 최후 진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30년 이상 감사원에 재직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했다.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 수긍하기 어렵다. 감사원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자, 과연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한 결과가 이제 곧 나옵니다. 건국 이래 국회가 감사원장을 탄핵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민주공화정 이래 국회가 감사원장을 탄핵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최후의 감사원장 탄핵에 대한 그 결론이 잠시 후면 나옵니다. 안영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기각될 거라고 보고요. 네. 방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건국 이래 감사원장 탄핵을 한 건 처음이었죠. 사실 탄핵 남발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건국 이래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정부 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21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서 29건이 됐습니다. 건국 이래 70년보다 한 3년 사이에 탄핵 건수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만큼 탄핵권을 남발했는데 그 희생자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감사원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이 감사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그것도 말기에 그 당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알밖에 아니냐 그런 논란까지 있었었는데 어쨌든 그때 임기에 임명했던 분, 그러니까 문재인 쪽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정치적으로 굳이 따지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전 객관적으로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건을 가지고 탄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말이 안 되는 탄핵이었다고 보는 거고요. 현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현재 민주당이 제기했던 많은 탄핵 사건들의 그 대상자들이 전부 헌재에서 살아왔습니다. 그중에서 탄핵이 인용이 돼가지고 뉴스 속보입니다. 네. 자, 조금 전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 탄핵 기각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최재해 감사원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안영환 의원님 말씀 중에 지금 헌재에 나가 있는 우리 취재 기자가 방금 문영배 재판관의 기각 발표를 알려왔습니다. 저희가 가장 빨리 보도해드린다고 약속드렸기 때문에 말씀 중에 끊고 제가 뉴스 속보 전해드립니다.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기각했다라는 뉴스 속보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탄핵 기각 사유에 대해서 헌재가 밝힐 겁니다. 아직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속보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안영환 의원님 예상하셨듯이 감사원장에 대해서 헌재가 기각했어요. 이 말인즉슨 야당이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단 한 번도 국회가 탄핵하지 않았던 감사원장을 탄핵시켰지만 이게 부당한 탄핵이라는 것이 지금 헌재 탄핵 기각으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듭 이야기하지만 사실 야당이 특히 민주당이 국회에 압도적인 다수의 당이 입법부를 전횡하고 있다. 입법부를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최재 감사원장의 뭐 혐의랄까요? 탄핵 사유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었지요. 자, 전원일치로 기각됐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헌재가 뭐 제대로 판단 내린 것이라 보여지는 거고요. 저는 다시 한번 탄핵 제도에 대해서 그 본령 기본적인 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 또는 법률상의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을 때 또 그 중대성에 아주 공직자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릴 정도로 중대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중대성은커녕 위법 여부도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정적 제거 또는 경고 저렇게 탄핵을 남발하면서 다른 공직자들한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적 제거용으로 쓰는 것이죠. 입법부의 탄핵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권력을 과도하게 남발을 하다가 저런 모습을 당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이야기는 뭐 다른 데서 제가 이런 이야기 곧잘 합니다만은 자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면 그것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간이 일단 무고입니다. 저 감사원장은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뭐 거듭 많은 이야기 나옵니다만 변호사비 본인이 낸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감사원은 업무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피해를 누가 감수합니까? 그러면 그걸 소추한 탄핵 소추를 한 민주당 의원들 또는 동의한 국회의원들은 저기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네. 최소한 미안하다는 성명서 하나 정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또 다른 탄핵을 시도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계기를 해서 좀 반성하는 민주당도 좀 또 국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특히 지금 이 결정문이 제 휴대전화에 도착했는데요. 논란이 됐던 이 문재인 정부의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가 표적인지 여부 가장 좀 첨예한 이슈였는데 감사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권익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고 당연히 권익위원장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을 감사한 감사원의 감찰은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감사원이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 사안의 감사였다.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원의 부당한 감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감사가 감사원법이나 공무원법에 위반한 감사라고 부당한 감사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야당의 주장을 모두 다 기각을 했습니다. 다른 야당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다 대체적으로 기각을 했습니다. 부당한 탄핵이라는 것이 헌재에 의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이 나온 거예요. 김광선 변호사님, 야당에서는 탄핵 소추는 국회 권한이라고 했지만 모두가 다 권한이라고 이렇게 다 탄핵 소유가 안 되는데도 권한을 한다면 그것은 이 권한 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판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땐 민주당이 새 역사를 쓰고 있어요. 줄탄핵 29번. 그리고 아마 적어도 29번 정도 하고 실질적으로 탄핵 소추인 건 더 작지만 그러면 한 번이라도 지금 탄핵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의 논리에 의하면. 그런데 더구나 이제 감사원장 관련해서는 8대 0이단 말이에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곧 있으면 검사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그것도 8대 0 전원일치 될 거예요. 그러면 탄핵 소추 사유가 안 된다고 알면서 한 거잖아요. 그럼 저기에 들어간 또 비용도 있고요. 국가를 혼란하게 만들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정을 마비시킨 책임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법적인 책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탄핵 소추를 남용하고 남발하는 거단 말이에요. 민주당에게 좀 자성이나 반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건 뭐 일말의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또 검찰총장 탄핵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저기에 사과 반성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 최재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현희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엄청나게 반발하고 여기에 민주당이 같이 뭐 합창하듯이 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적법하다고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전원 의원은 이제까지 무슨 말을 해왔어요? 아니 그러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사과는 해야 하고 민주당 사과해야죠. 예. 이렇게 많은 탄핵해가지고 직무정지된 장관, 검사, 감사원장 그 직무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겁니까? 또 하나의 측면이 있어요. 야당의 탄핵 사유 중에 대표적인 탄핵 사유가 이 대통령실의 관저 이전 감사원이 부실한 감사를 했다라는 사유였는데요. 이와 관련된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 내용도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구인 국회 측이죠. 민주당이죠. 민주당은 감사원이 불성실한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감사원은 참여연대 감사 청구 사항 중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적절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등의 의혹이 있음에도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한 감사를 실시하였다라고 국회는 주장을 했으나 감사원은 적절한 감사를 했고 탄핵소추 의결서에 국회가 적시하지 않은 사유이므로 이 주장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라며 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기각을 했습니다. 주된 사유 두 가지가 모두 다 기각이 된 겁니다. 잠시 후면 이제 중앙지검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 기각 여부에 대해서도 나올 겁니다. 김주정 의원님. 네.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승복해야죠. 헌재에서 저는 또 앵커 말씀하시기 전에 몇 대 몇으로 기각인가 궁금했는데 전원 일치 기각으로 나왔기 때문에 승복해야죠. 그리고 수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심으로 좀 서운한 면이 있더라도 왜냐 우리가 윤석열 피청구인 측에 대해서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거든요. 더 이상의 국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 불안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얘기를 계속해왔는데 네네. 이 오늘 감사원장 이 선고 기각에 대해서 뭔가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럼 우리가 명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지금 고민 중인 어떤 탄핵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하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됩니다. 성춘 부의장님, 예. 이제 잠시 후 뭐 검사 탄핵에 대한 것도 나오긴 하지만 지금까지 야당이 했던 탄핵과 관련해서 인용된 게 한 건도 없다라는 법조계의 비판이 많았잖아요. 역시나 이 건 역시 기각이 됐는데 직무 정지만을 목표로 한 염두에 둔 탄핵이다라는 의혹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탄핵이 기각돼도 야당은 손해볼 게 없다라는 판단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직무 정지는 오랫동안 시켰으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해 볼 게 없지 않죠. 지금 저는 카드값 청구서가 날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카드값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다. 하나하나 날라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특히나 저희가 그 탄핵이 소추가 막 줄줄이 이어졌을 때 제가 얘기했던 게 0대8 기각이 나오면 그때마다 타격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안동환 검사처럼 뭐 5대3 기각 이런 것들은 타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해볼 만한 탄핵 소추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0대8 기각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진수 방통위원장 4대4 역시 저도 충분히 해볼 만한 탄핵 소추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0대8인 거잖아요. 뒤에 나오는 것도 만약에 줄줄이 뭐 세 건이 다 0대8이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물론 민주당이 전 그 당시 탄핵소추나 이런 감사원과 중앙지검에 대한 비판을 했던 건 결국 키워드는 김건희 여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활용해서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는 것 아니냐. 감사원 역시 전 지금 일단 헌재가 또 부실한 감사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저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사 이전 의혹에 있어서 그 21g이라는 그 코바나 컨텐츠 후원사였던 업체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것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했던 결과가 문제가 없다라고 한 것 저는 뭐 아직 여전히 의혹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다 김건희 여사가 껴 있었거든요. 중앙지검장 역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거 불기소한 거 이거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 하지만 저는 그때 정치적 비판을 하는 것과 이렇게 탄핵 소추를 통해서 직무정지까지 가는 것에 이 사이에 어떤 결정을 할지는 신중하게 결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말씀드린 이렇게 청구서가 날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장과 그 두 명의 검사에 대한 것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분명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렇게 탄핵소추의 법적 헌법 위반이 명백한가에 대해서는 따져보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온 이후에 좀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 감사원장 아까 그 앵커께서 쭉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거에 대한 분석 이후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좀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민주당은 아까 뭐 민주당의 뭐 유감 표시나 이런 거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아마 그런 건 뭐 유감까지 나오진 않겠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제 우리가 뭐 줄 탄핵했다는 거 뭐 우리가 뭐 잘했다고 보진 않는다, 잘못했다고 봤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관련돼서 좀 입장 하나 나오면 좋지 않겠냐는 제 개인적 의견을 드립니다. 이제 사실은 안영환 의원님 생각해 볼 거리가 또 있어요. 오늘 여러 가지 화두가 좀 많이 떠오르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만큼 야당의 이 29번 줄 탄핵은 과연 이게 온당하냐에 대해서도 통제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결국은 야당이 거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국회 탄핵이라고 표현하지만 여당은 배제된 채 야당이 이제 독자적으로 통과시킨 탄핵 소추잖아요. 29번 탄핵을 밀어붙여도 인용되는 건 지금까지 없고 그걸 저지하거나 책임지게 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이건 온당하냐. 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좀 같이 해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입법부의 권력이 어디까지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 탄핵이라는 건 입법부가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권력입니다. 최후의 무기입니다. 그 최후의 무기는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국회에 들어와서 그 최후의 무기를 막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 국회 다수당 누구냐?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일반 형사 재판에서는요. 구속 기소된 다음에 무죄가 나왔다 하면은 행정부가 기소 독점권을 가진 기소를 한 행정부에서 돈을 국가 이름으로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현행법입니다. 그렇다면 입법부의 권한 남용으로 말미암아서 입법부의 소추를 전행함으로써 입법부가 그래서 피해를 본 탄핵 대상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변호사비 됐어요, 명예훼손됐어요, 일을 못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무슨 돈으로? 입법부 돈으로 해야죠. 행정부 돈으로 한다면은 그러면 국회의원들 봉급을 털어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저런 입법부가 권한을 전행하지 않고 남용하지 않게 되거든요. 저기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무슨 제한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제 이게 한번 탄핵이 저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번 이게 남용되기 시작하면은 다른 정권이 들어섰을 때 또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 되고 지금의 여당이 야당이 됐을 때 그 야당이 과반수 이상의 정당이 된다? 똑같이 흉내를 낼 겁니다. 이 판도라 상자가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안 든 장관들 즉시 탄핵 소추시켜서 몇 개월 동안 업무 정지시킬 거예요. 검사들 시킬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현재 민주당이 가장 잘못한 게 그 판도라의 상자를 과감히 무식하게 열어버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게 탄핵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극히 자제해야 될 권한인데 그걸 남용하게 됨으로써 앞으로도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국회가 되든지 간에 막 휘두를 겁니다. 왜? 너네 그러지 않았는지 또 이렇게 우리 특유의 내로남불 있지 않습니까? 너네는 그러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참 악내,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잠시 후에 이제 중앙지검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 결과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최재 감사원장 입장 나오면 뉴스 속보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오늘 저희 돌직구쇼를 보시면서 이 헌재의 탄핵 기각 소식을 접해 들으셨을 텐데 향후 전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김관삼 변호사님, 헌재가 어떤 판단 내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8대 0으로 전원일치 내릴 거예요. 근데 감사원장보다도요, 저건 더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 변론 때도요, 국회에서 그 헌재에서 지금 국회에 대해서 좀 특정을 해라, 증거를 내라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갖고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겠느냐, 그 정도 책망할 정도의 재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엉성하고 더군다나 아마 그때 그 국회 대리인도 선정을 안 해가지고 재판이 좀 끈 경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8대 0으로 전원일치 나올 것이다. 이건 감사원장보다도 훨씬 더 단순한 사건이고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탄핵소추 사유가 안 돼서 각하해야 할 사안이에요. 그런데 일단 뭐 국회 측에서 계속 주장을 하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이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더 이제 빨리 결정을 했으면 좋은데 좀 늦은 감은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건과는 전혀 무관한 건인데 제 학창 시절에 즐겨 읽던 무협지의 한 대목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이 건과는 무관합니다. 무림에 은둔하던 고수가 자기를 찾아온 제자에게 한 말입니다. 진짜 고수는 자기가 가진 힘을 다 드러내는 게 고수가 아니다. 고수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칼이 칼집에 꽂혀 있고 그 힘을 자제할 때 세상이 두려워하는 고수이다. 라는 말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이 건과는 무관한 말입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